네, 지난 시간에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 신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렸는데 블로그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이 많이 올라온다고 들렸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 중에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법한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제가 매번 댓글마다 질문을,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을 여러 번 드리는 게 귀찮아서가 절대 아니고요. 그걸 이렇게 로봇 같은 말로 하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어요. 반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원래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한정을 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거지, 이자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같이 발생한다고 하셔도 반기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해서 소득이 별로 없는데 이런 일용 근로자도 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 요건,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 근로 또는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를 해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은 다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위산업체입니다. 방산업체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가능한가요? 이제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방위사업체나 연구기관, 그다음에 기관사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 연구 요원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군복무 중인 현역병들 있으시죠? 그렇죠. 저는 오래돼가지고. 군인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월급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를 다니긴 하는데 아버지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능할까요?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그게 근로소득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장려금 대상 금액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녀 장려금도 대상자인데 자녀 장려금 신청카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만 반기 신청을 받는 거고, 자녀 장려금은 정기 신청 때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니까 지금은 할 수 없고요. 반기 신청을 하시면 정산 시점에 자녀 장려금 심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결론은 그럴 필요가 없으시고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반기별 신청이나 정기 신청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 때 이제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인데 했는데 하반기 때 반기 신청을 그러면 또 해야 됩니까?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시고, 하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근데 만약에 상반기 신청을 하셨는데 심사에 탈락했다, 그래서 하반기 신청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반기 신청을 하셔서 지급 제외가 되셨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 또 심사하고 정기 신청 기간이나 정산 시점에 또 심사하기 때문에 지급 제외를 받았다 하시더라도 신청이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 연중에 세대주 분리를 했습니다. 반기 신청할 때 가구원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그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구 요건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2021년 9월 정산 시점에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해서 환수를 하거나 환급을 하게 됩니다. 사정이 있어서 남편 또는 아내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단독 가구로 쳐주나요?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면 두 분은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 요건을 볼 때도 따로 사는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이 되는 건가요?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두 분이 이제 같은 동일 세대 가구원을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도 다 같이 합산. 다음 질문입니다.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나 부모님의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시에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는 건가요?
부모님 직계 존속 소유의 주택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동일한 가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내가 공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돈을 냈어요. 전세 보증금을 드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계 존비속의 소유의 주택에 살고 계시는 경우에는 그 동일 세대로 보고 그 재산을 전부 합산해서. 그렇다면 요거 또 쉽지 않은 게 하나 나왔는데요. 결혼한 누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나와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형제 자매는 일단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그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각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죠.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근로소득자입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도 받지 못했는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려금 반기 신청 가능한가요? 그 근로소득만 있으시는 거주자들은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나 일용근로지급 명세서에 의해서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런 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소득자료 수정 제출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있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에 연간 총소득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때 체불임금은 제외가 되나요? 체불임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연간 총소득 산정할 때는 합산해서 보게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20년 하반기 신청을 하면 재산평가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 하반기 신청을 하시면 재산평가 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이 2019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제 지금 반기니까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정기로 넘어가서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업데이트가 돼서 저 날짜가 다시 가구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 재산 기준은 2020년 6월 1일로 변경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2019년 6월 1일 현재 현금 1억 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 6월 1일 현재는 이제 2억 원 근데 대출 1억 원 낀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그 2021년 9월 정산 때 그 반기별 신청해서 받으셨던 장려금을 다시 환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네, 재산 같은 경우는 거주자를 포함해서 그 한 세대의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형제, 누나에 이어서 형제 집에서 살고 있는데 형제자매의 재산도 저의 재산에 포함이 되나요? 내가 누나나 뭐 오빠나 동생 집에서 살고 있다면 별도 가구로 보기 때문에 그 재산은 합산이 안 돼요. 그리고 장려금 신청도 가능하고. 반기 신청이 급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그 3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반기 신청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 15일까지 받고 있고요.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기 신청 네, 정기 신청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